OLED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LG 디스플레이 요즘 주가가 정말 강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OLED TV가 많이 팔릴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은 야금야금 작년부터 올해는 내년 OLED TV 판매량이 꾸준히 그리고 많이 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LG 디스플레이 먼저 저희는 목표가부터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얼마까지 보고 계실까요? 염정 팀장께서는 3만 원, 김진만 팀장께서는 2만 8천 원을 보셨습니다. 이건 뭐 약간 가게도 아니고 3만 원 여러분 3만 원입니다. 네, 자 실적 기대감이 참 높더라고요. 네, 일단은 실적에 대한 또 좋은 전망이 좀 나오면서 뭐 기존 예상티보다 좀 더 상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전망치가 약 매출액이 약 8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약 6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까지 좀 못 갔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이 적자 구조였었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최근에는 또 OLED 관련해서 사실 이제 수요가 급증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년도의 전망치에 부합을 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OLED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OLED 관련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주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이에 맞게 사실 주가가 좀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천천히 올라간다. 라는 판단이시군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더 올라갈 룸이 많다고 보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 OLED 관련 주식이 함께 오르고 있는 것은 OLED TV가 많이 팔리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OLED가 TV도 많이 팔리는 전방위적으로 많이 쓰임새가 많이 커졌다라는 게 일단 긍정적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OLED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뭐 OLED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업계 최강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업황 자체가 이제 흑자 전환한 그런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게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는 조금만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바로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것인데 일단 LG 디스플레이 목표가를 28,000원으로 제시드렸던 이유는 그럼에도 아직 LCD 패널 가격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LCD TV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패널 관련해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깊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OLED 쪽의 성장은 굉장히 긍정적. 근데 LCD 가격의 조금 하락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골이 파여서 이제 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즉 신고가를 갱신했었을 때 한 번 정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이 직전 전고점 27,600원을 돌파한 28,0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로 제시드리는 게 맞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CD 가격이 하락하는 게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 네, 지금 D램이랑 좀 비슷해요. 지금의 매출은 LCD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고점 갔었을 때도 D램 가격이 많이 올라서였었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LCD 가격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부분이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돼서 이제 4월에 좀 고점을 찍었었는데 LCD 각 패널 가격이 떨어지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도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다시 한번 우려감은 있지만 이제 OLED 쪽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단점을 해소시키는 그런 구간이어서 지금 주가 상승폭이 나왔던 거고 이 고점에서는 다시 한번 언제든지 LCD 가격을 이유로 하락할 수 있는 원인이 될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불안한데요? OLED TV가 많이 팔려서 이 종목 좀 사볼까 했다가 LCD 가격이 하락할 여지는 계속 남아있다. 이 찝찝한데 어떻게 삽니까? 예?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겠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이제 대형 OLED 쪽에 대한 TV에 대한 수요는 LCD 쪽이 좀 더 많습니다. LCD가 전체 이제 글로벌 점유율에서 약간 LCD TV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저가 LCD 부분은 약간 중국이 또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기업의 그 기술력으로는 이제 OLED 쪽에 대한 공략이 필요할 거고요. 이제 우리 올해부터 계속 지속됐던 이 메타버스라든지 AR, XR 기기 같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번에 주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따라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헤드셋을 가지고 AR 기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봐야 될 텐데 무언가를 볼 때 봐야 될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대형 TV OLED라는 거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OLED에 대한 시장, 대형 OLED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 OLED가 대형 OLED도 또 있지만 뭐 중소형 OLED, 뭐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에서도 계속해서 기기가 첨단화되면서 사실 더 이상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접는 이제 폴더블 폰 그리고 OLED, 소형 OLED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약간 기대치가 계속 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OLED 시장 쪽으로 전체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TV 쪽은 대형이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좀 깁니다. 긴 거 대비해서 사실 뭐 중소형 쪽은 좀 더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내년이라고 해봤자 바로 다음 주인데 CES 2022에서 또 이제 휘어지는 OLED를 또 선보일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좀 기대감에 좀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순간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좀 더 크게 점프업 할 수 있고요.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또 채택을 하면서요. 약 3조 원 규모의 OLED, LCD 쪽에 대한 공급을 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사실 저는 이제 뭐 단순히 LG 디스플레이뿐 아니고요. 이제 국내 OLED 시장,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동반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번엔 KOLED입니까? KOLED요? 네, 맞습니다. 뭐 하세요? OLED 딱 걸렸어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OLED 같은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 파이는 굉장히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오죽했으면은 삼성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에게 위탁 생산을 맡긴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내년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OLED 전반적으로 뭐 대형 OLED, 뭐 LG 디스플레이 필두로 OLED 관련주 전반 다 좋고 밑에 있는 기기 관련주들까지 내년도에 당연히 점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을 경우에 다시 이제 신규 매수를 해도 고점이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한 번 정도 섹터가 전체적으로 레벨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이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CD 가격 하락의 우려는 있다. 네. 하지만 OLED 시장의 성장성이 더 주가 상승에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네, 맞습니다. 예, 이쪽에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올림픽 같은 특수가 TV 업계에는 그야말로 가장 큰 시장이 열리는 건데 요즘 누가 TV로 플랫폼을 영상을 시청을 합니까?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 고가의 QLED, OLED 프리미엄 TV 시장은 출하량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의 OLED, 이 KOLED가 또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셨으니까요. 자, OLED 관련 주식의 흐름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당을 주는 기업과 안 주는 기업으로 명함이 엇갈리죠. 이런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제약바이오주들이 좋은데 ST팜이 좋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이 제약바이오주 좀 급등락은 있습니다만 계속 이런 새로운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두 분께서는 ST팜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먼저 저희는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얼마까지 오르느냐죠. 그래서 두 분의 결론부터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17만 원, 두 분 모두 함께 17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T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를 염정 팀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기대감, 바이오주는 뭐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주식이기 네, 때문에 네.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백신 개발 아직 뭐 일상에 대한 이제 시작이지만 시작이죠, 이제 사실. 시작이지만 예. 그게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일상 이상으로 넘어갈수록 오히려 그 기대감 좀 더 꺾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올리고라는 R&D 치료제에 대한 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공급에 대한 가능성, 공급에 대한 확대 가능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도 또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뭐 연간으로 보게 되더라도 2018년도부터도 계속 적자 구조가 있었고 올해는 이제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올 2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렇게 한번 좀 기대감에 오를 때 좀 크게 오르고 다시 한번 더 변동폭을 좀 키우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7만 원으로 제시해 드린 건 지금 오르는 추세인데 여기서 꺾을 수 없다라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기존 이제 주주분들의 이제 기대감을 더해서 약간 17만 원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언제든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변동폭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ST팜 좀 유의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리고액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RNA 기반의 백신 임상 현황. 저는 백신 임상 ST팜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일상 진입했는데 내년도 상용화는 사실 너무 조금 이제 꿈이 너무 크죠. 이제 사실 이제 이미 백신에 대해서는 수요 파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굳이 이제 ST팜이 갖고 있는 만약에 이제 컨소시엄이 만들고 있는 페이 백신, mRNA 백신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점은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뭐 만들고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임상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국산 mRNA 백신의 수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일상 IND 신청을 했다는 거는 갈 길이 정말 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3상까지 될 네.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원래는 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을 기반으로 기술 수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 이로써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강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술 수출도 힘든 상황입니다. 즉 오히려 ST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원인이 K mRNA 백신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저는 백신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주가의 탄력성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본질의 가치죠. 이제 ST팜이 갖고 있는 공장의 캐파를 기준으로 이제 나중에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을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단기적으로는 17만 원 정도까지가 적정 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해서 캐파를 점점점 늘리고 있는 즉 성장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지 백신으로서는 사실 크나큰 의미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T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두 분께 아주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이 관련 주식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들썩거리는 것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대형 바이오주에 관심을 갖자. 김지환 팀장. 네. 본질을 훼손. 안 좋아하는 게 본질을 아닙니다. 훼손한다. 본질을 훼손한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예. 사실 이제 전반적인 잘 평가인데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주주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예. 말씀드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또 제약 바이오가 다시 좋아졌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밀렸던 임상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사실 보시면 녹십자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본질은 사실 뭐 mRNA도 굉장히 좋지만 코로나 백신 혹은 치료제 관련된 위탁 생산 혹은 치료제 개발, 신약 개발로 인한 그런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매물대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질이 계속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한미약품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도 이전에 직전 고점을 형성했던 그런 기대감들이 아직도 이제 매물대로 남아서 아무리 좋은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못 올라갑니다. 이전에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본질이 훼손된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게 바이오 기업의 조금 단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만큼 기대감만큼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산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올해 전체적으로 고점을 형성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기서 이 많은 이익이 났다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 이제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으로 인한 이런 매물대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저는 일단은 올해는 제약바이오주들의 본질이 많이 훼손이 되는데, 이 본질 훼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기업들로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백신이랑 엮으면 안 된다. 백신을 개발하는 이유는 앞으로 mRNA를 이용한 항암 백신을 만들려는 시험 단계에 불과하다는 저희 ST팜 주주신 시청자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맞는 말이라고 백신을 합니다. 기반으로 하지만 너무 이제 그런 일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 피로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직전 고점을 탈환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한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mRNA 관련돼서 굉장히 ST팜이 갖고 있는 모멘텀도 좋지만, 이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본질에 오히려 보죠. 그 부분이 저랑 정확하게 이건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본질을 봤었을 때 ST팜의 성장세는 조금 더 좋고,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도 이런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가려면 신기술이 계속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신기술이 mRNA 기술인데, 그만큼 저는 이제 백신으로 인한 매물대가 그만큼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던 올해 한 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죠. 만약에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제약바이오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본다면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담으시겠습니까? 염정 팀장께서는 보류, 김진만 팀장께서는 SK바이오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매력 없습니까? 일단 저는 바이오주는 사실 지금은 볼 때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오주가 일단 대형주들이 본질 맞습니다. 실적에 대한 본질이 좀 훼손되고 있고, 이제는 실적이 잘 나와도 모멘텀, 백신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없을 경우에는 주가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도 사실 백신 위탁 생산, 그리고 가장 근접하게 온 국내 백신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주가는 사실 반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셀트리온도 말씀을 이제 지금은 많이들 안 하시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 반응이 없다라고 한 부분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치료제, 사실 이제 백신에 대한 이슈는 조금 이제 좀 잦아든 것 같고, 치료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움직임이 너무 둔하다. 그리고 정고점뿐 아니고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좀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가실 이유는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류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당분간은 오히려 이런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오히려 좀 거기서 떨쳐져야지만이 본업으로의 주가에 대한 주가가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은 좀 관심 밖의 좀 섹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투자의 유의성을 경고랄까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에 주목하는 이유, 김진만 팀장님 뭡니까? 네, 신약 기술력이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판매도 잘 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파이프라인이 많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SK바이오팜은 하나인데 그 하나가 정말 세기 때문에 이제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가 이제 북미 시장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매출도 나오고 있고, 유럽 시장도 승인을 받고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큰 돈이 들어와서 이
돈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쓰여도 되고 기타 뭐 M&A를 통해서 회사의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체로 넓힐 수 있는 구간이 됐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가 상황이 저점입니다.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91,000원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횡보를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적어도 현재 주가보다는 위에서 놀아야지 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팜이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에서 직전 이제 매물대인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손절가로도 91,000원에 제시드렸던 거는 직전 저점인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훼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1,000원 되면은 이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매물대가 많은 11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 바이오팜에 주목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말수 한판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